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를 숙제가 가득한 일주일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좀 신나는 일들로 가득한 일주일이라고 생각하면 보다 이 월요일을 기분 좋게 시작할 것 같은데요. 이번 일주일도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신나는 소식과 정보 가득 채워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부에는요. 먼저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위해 준비된 시간입니다. 정보들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신세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취업정보 먼저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3월 26일부터 KT에서 경영전략, 마케팅 영업, 네트워크, IT 분야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7월 16일부터 입사가 가능한 분을 찾고 있으며 모집 기간은 4월 9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신세계 INC 소식입니다. 27일부터 IT 프로그래머와 코퍼레이트 서포트 분야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대사항으로 지원 직무 및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관련 대회 수상 경험자가 해당되며 7주에서 12주 정도의 인턴십이 가능한 사원을 찾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8일 일요일 자정까지입니다. 또 GS 칼텍스에서도 27일부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재무, 안전 환경 분야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하실 때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한 부와 각종 외국어 성적표 및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1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28일부터 LG화학에서 생명과학 R&D 분야 경력연구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청주 두 곳에서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수사항으로 관련 경력 3년 이상, 우대사항으로는 4년 이상 경력자입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0일 오후 11시까지입니다. 채용 조건 잘 챙기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눈으로 살펴본 리얼 취업 보고서 청년 기획단이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보고 느낀 생생한 취업 정보들을 우리 대학생들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새로운 직업 체험하고 또 공부를 해보고 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직업인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나운서 분께서도 아침에 만나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른 아침이면 다들 이 향기가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혹시 생각나는 분 없으신가요? 아침에 떠오르는 향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커피 향이 생각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맛있는 밥 냄새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곳이죠? 네, 맞습니다. 향긋한 커피 한 잔의 여유로움을 선물해 주시는 분들이죠. 바리스타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 네. 역시나 아침 하면 생각나는 모닝커피, 그리고 모닝커피 하면 생각나는 바리스타 분들을 만나고 오셨다고 하는데, 자, 청년 기획단의 시선으로 만나본 바리스타, 어떤 직업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커피앤유 백인숙 바리스타입니다. 저는 선록 음식살림 주식회사에서 커피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커피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커피만 먹으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는데 어느 순간에 그 커피 향기가 너무 매력적으로 제 코를 딱 다가왔는데 그때 첫 느낌이 약간 거짓말 같지만 심장이 막 이렇게 쿵덩쿵덩 뛰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처음 스타벅스가 들어올 무렵에 저 혼자서 커피 맛을 찾기 위해서 많이 다니면서 저희 회사에다가 또 제가 커피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이렇게 번창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커피를 어느 순간에 이렇게 좋아하는 남자를 만난 것처럼 딱 심장에 오게 돼서 그때부터 커피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됐고 커피를 마시게 되고 만드는 또 저의 직업이 된 것 같습니다.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은 국가 공인은 아니고 민간 자격증인데 요즘에는 이제 와인 소믈리에처럼 우리나라에도 한 5, 6군데에서 운영하는 그 커피 자격증을 지금 현재 소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 바리스타와 미국 바리스타 자격증을 2개 땄고요. 그다음에 사회교육원에서 만들었던 그 커피 교육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 자격증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커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스킬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떼 아트를 잘 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커피 협회하고 유럽 바리스타 협회가 있습니다. 그 2군데 가서 이제 등록을 하시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수강을 하시고 시험을 보시게 되면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가족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일단 여기 지금 저희 카페로 오시는 분들이 학교 구성원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저희 카페 오시는 분이 70% 이상이 단골이에요. 하루에 3번 이상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석사, 박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거 대화하는 거나 이런 거는 일반 카페보다는 좀 친근한 가족적인 그런 게 많고 오히려 저보다도 주인인 저보다도 고객들이 저에게 더 맞춰주는 그런 뭐라 그럴까 좀 오히려 제가 더 대접을 받는 그런 순수함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외부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네. 저희 집의 차별이라면 저희 집의 또 강한 장점이라면 앞서가는 메뉴를 저희는 만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외부에 있는 카페 같은 경우는 메뉴가 다 고정되어 있는 메뉴만 팔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다양하게 학생들이 요구하는 메뉴라든가 학생들이 원하는 메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유행도 또 민감하시고 그런 거에 좀 맞춰지는 그러니까 일반 카페와는 다르게 저희 집은 맞춤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없는 메뉴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는 맞춰드리는 그런 차별화된 전략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생들 사이에서도 NU에 가면 없는 것도 만들어주는 카페다라는 이런 닉네임이 붙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3년 전까지 한 5년 동안 학교 커피 빈이라는 소모임을 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같이 만나서 또 대화하고 커피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고 그분들이 또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저희 카페에 오시는 또 다른 또 학생들하고도 계속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모임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저희 NU만의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스타로서 일하면서 보람을 느꼈다면요. 제가 만든 메뉴, 제가 이렇게 신 메뉴를 개발했을 때 그게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한 2, 3년 지나면 그게 전반적으로 유행이 되는 그런 걸 되게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걸 인정해 줄 때 그런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리스타의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은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사람을 만남으로 통해서 정을 나눌 수 있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바리스타 직업이 강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많이 보고 있고 일단 1차적으로는 카페 탐방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 바리스타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또 교육도 하고 학생으로서 학생 신분으로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고 아직도 열심히 지금까지도 계속 늘 끝까지 공부하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는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의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자기 자신이 행복할 수 있고 그 커피의 향기를 통해서 자기가 기쁨을 주기 때문에 커피는, 그 바리스타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매개체고 사랑을 전하는, 행복을 전하는 작은 기호, 구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백인숙 바리스타님의 인터뷰를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일단 바리스타를 만남과 추억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낭만적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평소에 뭐 바리스타 분들 보면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또 어떻게 하면 바리스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또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새삼 알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이 백인숙 바리스타님을 인터뷰를 하게 됐고 또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어떤 걸 느꼈는지 한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기분 좋은 햇살에 몸도 마음도 나른해지는 이때 다들 커피 한 잔 생각나시죠?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마시는 커피의 양은 평균 377잔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커피도 많고 카페도 많고 그만큼 원두 관련 일자리도 많아지는 요즘 전문 바리스타 취업의 길을 소개하고 싶어서 백인숙 바리스타님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영 씨도 할 얘기가 있다고요? 네,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꽃과 커피를 접목시켜 플라워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 맞아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북카페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네. 그만큼 과거와 달리 개인의 취향이 담긴 커피숍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의 취향이 담긴 커피숍을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예비 사업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 바리스타를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나도 카페 한번 창업해보고 싶다.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우아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리스타를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단 뭐 창업뿐만이 아니라 바리스타 자격증을 또 취득해두면 또 취업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청년 기획단 분들이 굳이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오늘의 주제로 딱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원래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카페에 가서 커피 향을 맡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여유로운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 매일 일하시는 바리스타 분들이 부럽기도 하고 갈색 앞치마를 메고 커피를 만드는 모습이 왠지 멋있어 보이기도 해서 바리스타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커피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만큼 이번 취재는 저에게 의미가 깊습니다. 네. 지난번에 은지 학생이 출연했을 때 방송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또 바리스타에도 관심이 있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연 학생도 할 얘기가 있다고요? 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바리스타의 커피에도 잘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20살 때 우연히 카페 봉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커피에 저절로 관심이 가지게 되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봉사하셨던 분이 라떼아트를 정말 잘하셨는데 네. 저도 그걸 보고 너무 라떼아트를 잘하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고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동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이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단순히 커피를 내리고 맛에만 신경 쓰는 직업이 아닙니다. 좀 모양도 내고 정말 여러 가지 예술을 좀 창조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의 규모가 무려 10조에 가깝다고 합니다. 정말 큰 규모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소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더욱더 각광받는 직업이 되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도 원래 이 커피숍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뭐 영화관 아르바이트만큼 커피숍 아르바이트 참 많이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제 주변 동기들도 네. 카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요. 네. 동기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들도 철원에서 가정집을 리모델링하여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셨었는데 네. 시골이라서 그랬는지 여유로움도 많았고 손님들과의 정겨움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 그만의 매력에 빠져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카페 알바를 도와드리고는 했습니다. 네. 지금도 그러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네. 운영을 잠시 중단한 상태이시고요. 네. 그 말고 다른 직업으로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부모님 일을 좀 많이 도와드렸으면 이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굉장히 좀 익숙한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영 학생한테. 네, 손님들도 응대하고 네. 같이 부모님과 커피를 만들다고 보니까 더 취재를 하면서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정말 뭐 하영 학생 부모님을 또 인터뷰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연 학생도 주변에 좀 아르바이트라는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저희 또래 친구들이 흔히 관심이 있는 저희 또래 친구들이 흔히 하는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가 카페 아르바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카페 아르바이트는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카페 봉사를 20살 때부터 1년 동안 했었습니다. 자, 저희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만 네네. 봉사를 한다는 말은 사실 좀
좀 낯선데 어떤 일을 말하는 거죠? 저희 동네에 청문이라고 청소년 문화정보센터가 있어요.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데 네. 특이하게도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이 카페에서 일을 합니다. 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작은 플리마켓을 열기도 하는데 자원봉사자분들이 직접 만든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제 그 청문? 네, 네. 줄여서 청소년 문화정보.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네. 이제 일을 하는 건데, 그러면 뭐 보통 아르바이트 하는 것과 똑같은 건가요? 네, 아르바이트랑 하는 거랑 비슷한데 그냥 카페보다 좀 가격이 싸고요. 네. 그 일하는 거, 커피 만드는 거나 음료수 만드는 거는 다 네. 비슷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친구들이 이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다 예비 바리스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단순히 카페라는 곳이 커피를 마시러 가는 곳만은 아니거든요. 사람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뭐 플라워 카페, 북카페 정말 다양한 카페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일하는 것들도 참 매력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젊은 친구들한테도 이런 바리스타란 직업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가나요? 네, 제가 만든 커피를 마시고 아침을 시작하는 손님들과 그리고 손님들 혹은 행복해하시는 손님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점에서 매력이 참 많이 느껴졌는데요. 네. 커피의 맛이 좋아서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더 일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향기로운 커피 향이 나는 곳에서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번에 청년기획단 여러분들이 취재를 하는 동안에 직접 그 바리스타로 체험도 해봤다고 들었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바리스타가 되어보고 또 손님들을 만나보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좀 상상했던 것과 또 경험했던 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저희가 직접 취재를 나가보니까 TV 드라마에서 보던 바리스타의 모습이나 우리가 상상하던 멋진 모습과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네. 커피를 만드는 시간은 생각보다 적고 주변을 정리하거나 쓰레기를 치우는 것과 같은 육체적 노동이 정말 많았는데요. 네. 그래도 백인숙 바리스타님은 손님이 커피가 맛있다고 칭찬할 때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리스타는 커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하영 학생은 어땠어요? 평소에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던 걸 그대로 해본 것과 다름없었을 텐데 네. 좀 차이가 있었나요? 네, 저도 부모님이 카페를 운영하셨어서 그런지 제가 커피를 즐겨 마시고는 했는데 점점 바리스타에 대한 직업군의 정보를 잘 알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취재를 나가보니 감정 노동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백인숙 바리스타님이 바리스타라고 하면 사람과의 만남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비단 나만을 위한 커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하연 학생은 어떤 걸 좀 느꼈나요? 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서 전문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바리스타가 되고 난 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메뉴 개발과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쉽게 카페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커피 한 잔에도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바리스타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커피를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앞으로 마실 때마다 네. 한번 이 학생들의 생각을 한번 하면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사를 또 1년 동안 했다고 하니까 평소에 봉사를 했던 부분과 또 이번에 이렇게 체험한 부분이 좀 다른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네. 그래도 그때는 뭔가 전체적인 부분만 배웠었거든요. 네. 이렇게 커피를 하고 이런 커피를 어떻게 만드는지에만 배웠었는데 이번에 백인숙 바리스타님께 배울 때는 뭔가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좀 배운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바리스타 체험을 하면서 분명히 힘든 점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땠나요? 네, 저는 제가 카페 봉사할 때도 가장 어려웠던 건데 저는 라떼를 만들 때 우유를 스팀하는 과정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백인숙 바리스타님께서는 거품 없이 깔끔하게 하시는데 제가 하면은 거품이 자꾸 생겨서 숟가락으로 덜어내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라떼를 만들 기회가 생긴다면은 더 완벽하게 완성해서 맛있게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참 아무 생각 없이 라떼 주세요라고 주문을 해서 마시게 되는데 라떼가 좀
어려운 커피였군요. 네. 마실 때마다 좀 노고를 생각하면서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바리스타란 직업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바리스타가 되려면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어떤 사람들이 바리스타가 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느꼈다고 해요. 어떤 부분을 좀 느꼈나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바리스타는 내가 미각이나 후각이 뛰어나다 하시는 분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커피에 사용하는 원두마다 맛이 다 다르고 향도 전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예. 바리스타가 자신만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각이나 후각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 잘은 모릅니다만 원두에도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원두가 제각각 향이나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야기를 한 대로 미각과 후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하연 학생은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네, 저는 섬세한 사람이 바리스타와 가장 잘 어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생각보다 사소한 것들이 맛을 많이 바꾸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템핑을 할 때 너무 힘을 강하게 줘서도 안 되고 너무 힘을 약하게 줘서도 안 되고 수평을 맞춰야지 맛있는 커피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면은 원두가루가 자꾸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수평이 안 맞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서 저는 경험을 해보니까 섬세한 사람들이 더 바리스타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좀 섬세하고 감각도 좀 예민하고 이런 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청년기획단이 직접 선정하고 또 체험한 직업, 오늘 바리스타를 만나봤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바리스타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분들도 만나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역시나 커피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원두 관련 직업을 갖고 있는 이동협이라고 합니다. 저는 CNW에서 원두의 품질 및 유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원두 수입이 약 9배가량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커피 시장의 규모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커피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원두에 대한 소비량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요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원두 시장 또한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두와 관련된 직업은 다양한데요. 우선 로스팅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책임지는 큐레이더는 생두의 품질과 맛, 특성을 감별하여 좋은 커피콩을 선별하고 평가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커피를 로스팅을 하는 로스터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또 커퍼는 커피의 고유한 맛과 개성을 알아보고 품질 정도를 측정하는 사람인데요. 수년의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하고요. 같은 지역의 커피라도 기후나 생산 연도에 따라 맛이 다르기 때문에 커피의 품질을 정확히 감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브랜더는 다양한 맛과 특성을 고려해 여러 종류의 원두를 혼합하여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생두의 품질 감별, 맛 평가, 그리고 브랜딩 이후의 맛과 향에 대한 안목 등 종합적인 분석 능력을 갖춰야 하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요구하는 직업입니다. R그레이드는 커피의 품종 중의 하나인 로부스타의 생두를 감별하는 사람인데요. 보다 안정적인 커피 공급과 로부스타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Q그레이더 자격증 같은 경우는 그린빈 구매, 원두 품질, 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직업인데요. 100문항의 필기시험을 거쳐 미각 능력, 후각 능력, 구분 능력, 유기산 분별 능력, 샘플 로스팅 분별 능력, 생두 결점도 분별 능력, 원두 분별 능력, 대륙별 커피 감정 능력 총 8분야의 실기시험으로 구성됩니다. 한 과목이라도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통과할 때까지 재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국내에는 현재 1000명 이상의 Q그레이더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밖에만 나가도 카페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커피를 소비하는 문화가 많아졌기 때문에 커피 창업을 꿈꾸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두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입지와 커피 상권을 분석하여 조금 더 구체적인 시장 조사를 거친다면 창업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군가 구매해 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소량의 원두를 수입하여 시장을 점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생두를 직접 수입해서 생두로도 판매하고 그 다음에 로스팅해서 원두로도 커피숍이나 일반 구매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커피를 좋아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커피의 품질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예민한 미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다양한 커피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선한 생두를 이용한 커피, 그렇지 않은 커피, 믹서 커피 등 다양한 커피의 맛을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선하지 않고 맛이 좋지 않다고 해서 맛을 보지 않으면 좋은 커피를 감별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마실 때마다 각 커피의 맛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커피의 세계에는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리스타분만 알고 있었는데 뭐 Q그레이더, 또 로스터, 정말 여러 분 이야기가 들려서 약간 혼돈이 오더라고요. 어떤 커피를 만들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하연 학생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얘기를 들어본 게 어떤 직업들이 있었죠? 네, 제가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 생두의 품질과 맛을 감별하여 좋은 커피콩을 선별하고 평가하는 Q그레이더란 직업이 있고요. 그 선별된 콩을 로스팅하는 로스터가 있습니다. 또한 커피의 고유한 맛과 개성을 알아보고 품질 정도를 측정하는 커퍼도 있는데요. 같은 지역의 커피라고 하더라도 기후나 생산 연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년의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맛과 특성을 고려해 여러 종류의 원두를 혼합하여 맛을 내는 블렌더가 있는데요. 블렌더는 각기 다른 생두의 품질을 감별하여 맛을 평가하기도 하고 블렌딩 이후의 맛과 향에 대한 안목 등 종합적인 분석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요구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 알그레이더라는 직업도 들었는데 그건 좀 어떤 직업인가요? 알그레이더라는 직업은 좀 더 전문적인 직업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각에도 예민해야 되고 향에도 민감해야 되는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하영 학생에게는 이렇게 좀 여러 이 커피 관련 직업들 중에 나는 이런 직업이 참 매력 있게 다가왔다 하는 게 있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로스터라는 직업이 매력 있게 다가왔는데요. 로스터가 이제 콩을 볶는 그런 직업이죠? 네, 향기로운 커피 향을 맡으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해서 로스터가 더 매력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로스팅을 해야 되니까 좀 더울 것 같기도 하고 고생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두 분야에서도 세분화하면 정말 다양한 직업군을 나눠진다는 걸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자, 이런 직업들도 다 뭐 자격증이라든지 따로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 건가요? 네, Q그레이더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린빈 구매, 원두 품질 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요. 100문항의 필기시험을 거쳐 미각 능력, 후각 능력, 구분 능력, 유기산 분별 능력,
샘플 로스팅 분별 능력, 생두 결점도 분별 능력, 원두 분별 능력, 대륙별 커피 감정 능력 이렇게 8분야의 실기시험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국내에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격증은 커피 감별을 어떻게 하는지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의 취업을 목표로 하신 분들은 다양한 원산지 체험과 경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 직업들이기 때문에 좀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청년기획단 여러분들께서 원두 공장에도 다녀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생두를 보관하는 곳, 로스팅하는 곳, 그리고 원두를 유통하는 곳 이렇게 총 3가지를 둘러보았는데요. 처음 보는 기계들 투성이고 저희가 생두를 직접 보고 만져본 거는 처음이라서 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원두 공장에서 원두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아, 네. 원두는 약간 향기로운 커피 향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생두는 아예 아무 냄새가 안 날 줄 알았는데 약간 자연의 냄새, 풀 냄새 같은 원두와는 아예 다른 냄새가 나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이 볶은 콩을 네.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실제로 생두를 볶아서 이렇게 좀 까맣게 될 때까지 커피빈을 만들면 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예,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이렇게 좀 생두를 볶아서 직접 커피를 만들었을 때는 그 커피의 신선도도 정말 뛰어날 것 같고요. 맛도 좀 대단할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이동엽 전무님이 직접 원두 공장에서 판매하는 원두로 커피를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요. 네. 정말 제 인생 커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시간도 제가 측정을 해봤는데 전문 바리스타처럼 25초를 딱 맞추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그 커피 저도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 자, 이렇게 원두도 보고 또 직접 바리스타 체험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좀 제대로 된 커피 맛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원두 공장에 가서 여러 가지 원두를 구경하고 왔는데요. 정말로 원두마다 모양도 다 다르고 색깔도 전부 달라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커피를 잘 모르는 제가 마셔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커피 맛도 전부 달랐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던 에디오피아 예가체프는 향기로운 산미가 올라오고 케냐 AA는 진한 신맛이 더 느껴졌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원두, 생두 이외에도 결점두라는 커피 용어가 있는데요. 결점두는 품질이 떨어지는 원두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하얀 종이에 생두를 깔아놓고 품질이 떨어지는 생두를 골라내는 작업도 체험을 해봤는데요. 이동엽 전무님께서 생두의 품질이 너무 좋아서 결점두를 보여줄 수 없다면서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동엽 전무님의 이곳 생두에 대한 자부심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일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커피를 좋아하고 또 열정이 있는 분들이어야 가능한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청년기획단 3분 덕분에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또 가까이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바리스타 직업 체험을 마친 소감 저희가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 때는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해봤기 때문인지 좀 더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대해서 생생하게 시청자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바리스타 체험을 하면서 제가 직접 만든 커피를 옆에 친구들이 맛있게 먹어줬는데 그걸 보고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백인숙 바리스타님이 항상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백인숙 바리스타님은 어느 날 갑자기 커피향을 맡고 커피와 사랑에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커피향 속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새롭게 커피에 눈을 뜨게 된 것 같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커피를 마셨을 때 흔히 바리스타만 떠오르거나 하셨을 텐데요. 이동현 전무님을 통해서 커피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지켜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거쳐 커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청년기획단 3분 최하영, 박하연, 김은지 학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1부에서는요,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대해서 청년기획단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좀 더 자세하고 또 전문적으로 이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